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쯤 와보니 알겠다. 계속 걷고 또 걸어서 내가 얻은 것은 돈도 성공도 인정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 중력, 가치 있는 일과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나의 시간을 귀하게 쓰는 태도였다.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단단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중력의 뿌리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Continuous, 지은이 윤소정,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3년 5월 15일입니다. 빠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생에서 기획자, 사업가로 16년간 멈추지 않고 성장한 윤소정 작가가 전하는 롱런의 기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계에 부딪히거나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이런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열정이 부족했나? 그냥 이대로 도망쳐버릴까? 이렇게 힘든데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겠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도,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티뉴어스의 저자 윤소정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성공하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숨가쁘게 뛰었지만 20대 후반 암 판정을 받을 만큼 몸은 쇠약해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지고 지독한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 책은 그 뼈아픈 시기를 극복하면서 매일 밤 써내려간 글 2만 장의 요약본입니다. 진심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저자의 이야기는 일과 삶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일하는 법, 진정으로 나를 키우는 법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하려고요. 16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내 자리가 썩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다. 꾸준함도 실력이라며,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며, 노력한 것에 비해 난 유명한 것도 대박을 터뜨린 것도 없는 인류는 되지 못한 참 어정쩡한 인간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쪽박을 찬 적도 없고 시장에서 퇴출당한 적도 없다. 왜 난 단 한 번도 이 관점으로 나를 평가해 본 적이 없을까? 아, 있다. 내 남편 신동일 씨, 나의 구세주. 강의시장에서 16년 일하다 보면 이른바 대박낸 친구들이 많아진다. 다들 프로 성장러들이니까. 남편의 절친은 비트코인으로 1년에 60억 원을 벌었고 편집자 C가 퇴사 후 쓴 책은 올해의 히트작이 되었다. 내가 매달 발행한 윤소정의 생각 글을 꾸준히 읽고 회사를 10배 키운 친구의 소식. 절친은 갑자기 텔레비전에 소개되며 스타 경영자가 되었다. 그들 삶에 일어난 기적 앞에서 난 가끔은 작아졌고 꽤 무기력해졌다. 무식하게 계속 나아가기만 하는 내가 싫어질 법했다.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는 건 실력이 없어서라고 자책했다. 미련하게 또 글을 쓰고 공부하고 꾸역꾸역 일을 이어가는 스스로가 참 답 없는 인간처럼 느껴졌다. 어김없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면 조바심이 머리를 내밀어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성실하게 쌓였다. 이런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준 사람이 남편이다. 이날 밤에도 잠 안 자고 씩씩거리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고집부리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느긋하게 목욕이나 하자며 뜨끈한 물을 받아두었다. 그리고 지친 내 등짝을 밀어주며 이런 말을 건넸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어. 그치? 응? 그런데도 여전히 조바심이 나는 거야? 윤소정의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함인데. 성실함. 이거 굉장히 섹시한 건데 당신만 모르는 것 같아. 투자의 제1원칙. 돈은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 당신 지금 16년째 흑자 경영이야.
주변에 대박친 친구도 많지만 그래서 잠깐 반짝인 것들도 많았잖아. 윤서정은 대박을 낸 적은 없어. 그러나 눈빛을 잃은 적도 없지. 시장에서 외면당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오래 빛나는 별. 그게 당신인 거야. 그거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일걸? 흑자 경영? 그래. 교세라는 2018년까지 59년째 흑자 경영이었어. 당신은 크게 대박 터뜨린 적도 없지만 절대 잃지도 않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게 늘 신기해. 참 묘해. 당신은 절대 무리하지 않아. 그러면서 매력을 잃지도 않지. 윤소정식 경영 방법. 물론 16년째 흑자 경영으로 명함을 내밀기에는 세상엔 아직 고수들이 너무 많지. 내가 당신이랑 왜 못 헤어지는 줄 알아? 진짜 싸우면 밉거든? 근데 예순의 윤소정을 생각하면 꾹 참아줘. 진짜 멋질 것 같아서. 남주기 아깝거든. 복리 효과는 막판에 일어나니까. 내 기준에 매력적인 저평가 우량주들은 곡선이 느려. 그러니까 잘 꺾이지 않지. 당신이 쌓아 올린 시간이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너무 잘하려고도 세상에 보여주려고도 하지 마, 여보. 그럼 지쳐. 무리하지 마.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하면 돼. 당신은 분명 지금 잠들어도 내일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꼭 껴안고 잠을 자자. 난 당신과 느긋하게 오래 사랑하고 싶어.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하는 인간? 처음 듣는 표현이었다. 그 앞에서 난 꺼이꺼이 울었다. 나를 알아봐준 한 사람.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본질을 읽어준 사람이었다. 맨날 자신을 불태우며 무리할 때쯤이면 침대로 데려가준 사람. 내가 다 타버리기 전에 구해준 사람. 그 덕분에 16년간 1등을 한 적도 없지만 지독하게 시끄러웠던 성실함은 점점 평온함이 되었다. 그날도 그의 품에서 잠들었다. 시간은 나의 편이 되었고 오늘 한 일을 내일 또 할 것이다. 벌써 16년째다. 중력의 법칙을 몰라 무리를 했다. 27살의 팀원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날, 억울해졌다. 그녀는 나와 많이 닮은 녀석이었다. 욕심도 많고 감각도 좋다. 그러나 가진 거라곤 젊음과 건강한 몸밖에 없던 우리는 잘하고 싶은 만큼 무리를 했다. 내 몸과 젊음을 다 갈아 넣어 일을 했다.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열매는 20대 후반에 받은 암 판정. 그날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던 기억이 난다. 망가져버린 나 자신을 어찌해야 할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돌아보면 내 문제의 시작은 창업 첫날이다. 우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 문화를 이끈다는 위대한 비전을 품었던 날. 왜 하필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책을 봤는지 의심도 없이 내 몸과 젊음을 다 바쳐 돌진했다. 그러나 2020년을 1년 앞두고 폐업 신고를 했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친구들의 몸도 젊음도 산산조각 나 있었다. 꿈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였다. 중력의 법칙을 몰랐던 우리는 무리하며 일을 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중력의 법칙.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중력의 세기는 그 물체가 가진 질량의 고배에 비례한다.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긴다. 중력의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피해갈 수 없는 이치다. 그러나 가끔 내 주변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친구, 하루아침에 유튜브 떡상한 친구. 난 이들을 보며 기적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그건 기적이지 법칙이 아니었다. 21살의 윤서정의 무게는 몹시 작았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괴물 같은 친구들도 있다. 깡다구도 좋고 리스크도 잘 감당하는 괴물 같은 인간. 하지만 난 너무 약했다. 내 생각으로 무언가 끌어당기기엔 쌓아놓은 지식이 없었고
돈도 실력도 도와줄 친구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내면이 쌓여지질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몸무게 빼고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었다. 습관을 만들어 본 적도, 건강한 감정을 쌓아 본 적도 없었고, 책을 많이 읽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조금만 힘들면 쓰러질 수밖에. 열심히 버티려 할수록 애꿎은 몸뚱이와 젊음이 타닥타닥 소진되었다. 중력에 의해 끌어당기는 힘은 질량으로 결정되어서 나보다 훨씬 무겁게 습관, 감정, 재능, 시간을 쌓아 올린 것들은 작은 나를 끌어당겨 쓰러뜨렸다. 준비되지 않았던 난 나보다 더 센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끌어당기기는커녕 그들을 닮고 싶다는 이름으로 끌려다니고 있었다. 뿌리 없이 휘청휘청. 돌아보면 반드시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긴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돈도 마찬가지다. 카페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뷰 클런즈에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려고 해도 당장 자재값이 올라서 4, 5억이 필요하다. 커피 한 잔 팔려 해도 큰 돈이 쌓여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과 일하려 해도 요새 일 잘하는 친구들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결이 맞거나 재미있어야 일하려 한다. 내가 그 친구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이 쌓여야 인재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내가 쌓아둔 큰 경력이 작은 인재들까지 끌고 오는 거다. 가장 큰 무게는 경험의 무게였다. 21살 윤소정은 눈앞에 펼쳐져 있던 집안 문제도 해결하기가 버거웠다. 병들고 가난한 아빠는 본인의 세금도 내지 못해서 딸에게 빚만 안겨주었고 월세도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단돈 2천만 원도 모아본 적 없던 내가 23조 원의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을 이끈다는 것? 무리였다. 만약 그때 나에게 간절하게 꿈꿀 시간에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준 어른이 있었다면 난 그렇게 바보같이 몸과 젊음을 다 불태워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았을 거다. 나의 어리석음은 돈이 없어서 생겼다. 정말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았던 거다. 그러다 나의 몸과 젊음을 홀라당 태워버렸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난 젊은 날의 나를 학대했다. 무모한 꿈은 나를 나아가게도 했지만 나를 불쏘시개 삼아서 태워버리게도 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뼈를 갈아 넣다 보니 이제는 1시간도 운전할 수 없을 만큼 꼬리뼈가 닳았고 유산을 하며 한쪽 난소는 도련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수술한 다음 날도 출장을 갔으니 나의 감정은 온전했을까? 결혼 생활은 정상적이었을까? 잘 사는 것이었을까? 곧 수술하는 27살의 그녀에게 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때 많은 사람이 병실에 들어와 나에게 좀 쉬어가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쉬라는 위로가 아니었다. 난 그녀에게 그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건넸다. 대표가 아니라 언니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야. 나도 네 나이 때 꽤 큰 수술을 했거든.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제 그만 쉬엄쉬엄 살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쉬라는 말이 아니었거든. 지나고 보니 그날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뭔 줄 아니? 그럼에도 계속 걸어가 봐.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살아보길 잘했구나 싶은 날이 올 거야. 라는 말이었어. 나에겐 이날이었어. 걷고 또 걷다가 단단한 행복을 만난 날. 이날 내 마음이 참 평온하더라. 회사에 큰 문제가 없었고 내 삶의 문제들은 웬만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거든. 엄마 윤소정이 꽤 중심 잡힌 어른으로 성장해 있더라고. 시간을 쌓고 또 쌓고 쌓으니까 드디어 내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제법 묵직한 에너지가 되어 있었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걷고 걸어서 내가 만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큰 걱정 없이 맞이한 평온한 하루였어. 우린 그것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돈 때문에 내 몸을 애태우지도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속력을 내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쌓여야 하니까. 지금 이 시간도 쌓이고 또 내일도 쌓여야 하니까.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린 꽤 묵직해질 거거든. 어떤 무게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 나를 믿고 계속 가봐. 살아보길 참 잘했다 싶은 그날이 올 거야. 참 다행이었다. 정말 많은 친구가 젊은 날의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뭘 그렇게 애를 쓰며 아등바등 사냐는 의미였을 거다. 그때에 난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몰랐던 나는 돈을 벌려고 무리했고 목표를 이루려고 무리수를 뒀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지쳐 있었다. 그때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쯤 와보니 알겠다. 그럼에도 계속 걷고 또 걸어서 내가 얻은 것은 돈도 성공도 인정도 아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중력, 가치 있는 일을 알아보는 안목, 나의 시간을 귀하게 쓰는 태도였다. 그럼에도 쌓고 또 쌓고 쌓았던 시간은 단단한 어른의 뿌리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대답할 수 있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리고 나아갔다. 최선에도 무게가 있다면? 유재석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지석진이 출연했다.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지석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뒷이야기가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지석진은 우연히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다가 자기 삶 전체를 되돌아봤다고 했다. 농사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본인이 너무나 건성이었던 거다. 하지만 지석진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으로 본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유다. 나는 최선이라고 기억했지만 그 순간 자신은 아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만큼 대충 하는 것처럼 비친 거다. 그 이야기에 난 머리를 띵 얻어맞았다. 그때 나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고 기억하는 순간을 남이 본다면 최선으로 보일까? 내가 다시 본다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굴이 벌개졌다. 그동안 나를 향한 최선의 왜곡이 얼마나 많았을까? 반대로 지석진은 친구 유재석은 달랐다고 얘기했다. 유재석은 매사 힘든 프로그램만 골라 했다. 무한도전, 런닝맨, 놀면 뭐하니 등등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자신을 경신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유재석은 늘 자신을 최선의 상태에 두었다. 최선, 가장 훌륭한 상태. 나는 최선이라는 말을 참 남발하고 살았다. 최선이란 지금 이 순간, 조금 전보다 더 훌륭한 상태의 내가 되는 것인데 36 윤소정은 정말 가장 훌륭한 상태일까? 유재석은 매일 그 최선의 시간을 쌓아 예능의 신이 되었다. 범접할 수 없는 인간, 신의 경지, 그 분야에 고지에 올랐다. 매일 자신을 훌륭한 상태로 가꾸어 가는 일, 최선, 그 힘이 이렇게 무섭다. 그동안의 나는 유재석의 최선이었을까, 지석진의 최선이었을까? 글 하나를 쓰면서도 난 최선을 다했다고 기억하지만 아니지 않을까? 대충 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그동안 난 정말 최선을 다했던가? 나의 팀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내가 유재석 같은 고지에 못 오른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최선에도 무게가 있다면? 내 최선의 무게는 유재석과 몇 그램쯤 차이가 날까? 오래오래 돈을 법시다. 난 팔로워 수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SNS에 팔로워 숫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보며 주눅들었던 나날도 있다. 하지만 오래가는 숫자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부터 다른 숫자를 보게 된다. 큰 숫자는 의미 없었다.
그 중에 쌓인 인연이 과연 몇 명인지에 따라서 관계에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법이다. 준호 헤어 대표님이 비밀 그래프를 보여주신 적이 있다. 디자이너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 단골 손님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단골의 방문이 줄어들면 신규 고객 유입률은 자동으로 떨어진다. 새로운 매출을 더 내려고 마케팅을 할수록 망하는 이유다. 진짜 배기 디자이너들은 단골을 쌓고 쌓아서 10년째 오는 고객이 전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쉽게 잊어버리는 관계의 법칙이었다. 돌아보면 내가 단골로 가는 가게는 나에게 장사하지 않았다. 장사를 하지 않았더니 진심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대목이 딱 어울리는 사장님들이었다. 오히려 그들이 장사를 멈출까봐 내가 홍보를 하고 다녀줬다. 블로그에 쓰던 글을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2019년 10월. 그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만 원을 지불하며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글을 사겠다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85%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내 글을 오래 읽은 친구는 13년째 친구다. 계속 글을 쓰는 나도 대단하지만 꾸준히 읽는 친구들이 더 대단하다. 가끔 그들이 보내오는 글에는 70살 생일 파티까지 우리 같이 성장하자라는 눈물이 핑 도는 반가운 메시지들이 있다. 어릴 때는 베스트셀러 작가,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이젠 확실히 안다. 수백만 명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1년, 3년, 10년, 20년, 30년 읽고 싶어 하는 글을 쓰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난 친구들에게 받은 글값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수업을 마치던 날 마지막 인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래오래 돈을 버세요. 전 매일 밤 나랑 공부하겠다고 친구들이 돈을 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대들이 나한테 입금해준 돈, 그거 진짜 귀한 거잖아. 나 그 돈값 정말 하고 싶었거든. 다들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난 이 밤이 아깝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 돈을 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으로 번 돈을 나에게 지불했다는 것. 그건 자기 인생의 시간을 나눠준 거잖아.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누군가는 그 달 번 돈의 5분의 1을 나에게 준 거잖아. 난 반드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대들의 돈을 오래오래 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로 오래오래 돈을 버세요. 그거 진짜 가치 있는 삶이거든. 오래오래 돈을 벌자. 참 멋없는 인사다. 하지만 내가 아들과 작별하는 날 꼭 남겨주고 싶은 인사였다. 보가, 오래오래 돈을 벌렴. 그럼 네 시간이 가치 있어질 거야. 그러다 보면 네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쌓이게 될 거야. 그게 엄마가 배운 세상이란다. 나다움을 졸업하고 자립의 힘을 키우는 시간. Y님의 꿈이 뭐예요? 전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싶어요. 와, 그럼 Y님은 죽는 날까지 힘들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네? 돌아봐요. 성장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전 마음 편하게 지낸 날 성장했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넘겼을 때, 하다못해 이별을 하고 난 후에 한 뼘 성장했구나 생각했죠. 안 그래요? 만약 Y님이 죽는 날까지 성장하길 바란다면 평생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건가요? 그는 꽤 놀란 표정이었다. 한마디 덧붙여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에 적는다. 굳이 성장이 꿈이 아니어도 어린아이가 유치가 빠지듯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와르르 빠져버린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계절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고 옷을 갈아입는다. 운이 나쁜 사람은 평생 교복을 벗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조차도. 그러다가 기회를 잃는다. 그러니
나답게 생존해야 한다. 너도 나도 나답게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말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나다움을 추구하는 길이다. 나다움의 연관 검색어는 꼭 생존이어야 한다. 시장에서 나다움을 찾게 될 때는 경쟁이 최고조라는 뜻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카피해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나다움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다. 이것저것 다 지루하고 식상할 때, 그래서 너는 누군데? 하고 묻기 시작한다. 그냥 이것저것 다 카피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때가 어찌 보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다움을 추구하는 길은 심장이 타들어가는 길이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랬다. 독자적인 생각, 주체적인 결정으로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나다움을 떠나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했다. 체인지의 의미.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다. 아빠 때문이다. 아빠는 방안 가득 책을 쌓아두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하루는 돈이 없던 아빠가 카드 빚을 내서 책을 사온 적이 있다. 집에 먹을 반찬은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사서 읽지도 않는 아빠가 엄마는 참으로 한심해 보였을 거다. 그 부부싸움을 오래 지켜본 어린 나는 실천하지 않는 지식에 대한 혐오가 생겼다. 아빠는 똑똑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지식인의 저주. 무언가 배웠다면 반드시 체인지 되어야 한다. 나에게 교육 기획을 알려준 최재웅 대표님이 남겨준 문장이다. 한때 나는 독서 모임도 크게 운영해봤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전파도 했다. 그러나 어떤 순간부터 공부와 책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기억했고 실천했는지를 물어야 했다.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읽었다는 자기 만족 때문이다. 우리는 만족감을 넘어 어려움이 있기를 바랐다. 오늘 무언가 공부했다면 내일 작은 태도라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했다. 그렇게 매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릴 때는 내가 운영하는 수업 또는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면 그 후기를 엄청나게 자랑했다. 그러나 엔드앤클럽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가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나의 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기에 서너 배씩 매출을 올린 친구부터 연봉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치운 친구, 실제 투자를 받은 친구, 엄마가 된 친구, 책을 출판한 친구, 정말 다 나열할 수도 없는 업계의 프로 학습러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됐고 성장했다. 그냥 우리는 매일 2시간씩 만나서 대화를 한 것뿐이다. 같이 공부했고 대화했고 실천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였을 뿐, 난 그 과정에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가득 만든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새 차로 갈아타야 하는 순간. 여러분 보면서 늘 걱정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요. 뜨거워서요. 열정적이라서요. 그럼 금방 지치거든요. 사람을 차로 비유해 볼까요? 차가 막 기름이 바닥나서 퍼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더 달릴 힘이 없어 지친 거예요. 이때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일단 차를 세우고 쉬는 것을 선택해요. 좀 쉬고 나면 회복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늘에서 좀 쉬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멈추고 세차하겠다고 때 빼고 광낸다고 해서 다음 길을 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낡은 차에 기름을 넣을 게 아니라 새 차로 바꿔야 할 때가 있거든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방전되었을 때, 그땐 새 차로 바꿔 타야 해요. 새 차로 바꾸는 것이 회사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글쎄요. 그때는 새롭게 배워야 할 때였어요. 세상을 사는 다른 방법을 배우는 거죠.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교육 방법론이 선생님들을 지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칠 때마다 새롭게 배웠거든요. 그 덕에 8평뿐인 나의 세상을 18평으로 넓히고 28평으로 38평으로 점점 더 넓히며 가볼만하게 만들었죠. 지금 혹시 지쳐 있다면 저랑 공부한 세상으로 차를 바꿔 탔으면 좋겠어요. 간혹 나는 평생 같은 차를 탔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건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나긴 내 인생을 완주하려면 차를 바꿔 타는 것도 지혜죠. 너무나 완벽한 비유였다. 그랬다. 차를 멈출 게 아니라 차를 바꿔야 했다. 지친 나와 동료들에게 새로운 학습법을 이식해 준 것은 폴앤 마크 최재웅 대표였다. 그와 파트너가 되어 선생님 학교를 만들기로 기획한 첫날. 이 문장은 지친 나날을 꾸역꾸역 참아가며 힘을 냈던 우리에게 교육을 다시 바라볼 눈을 심어주었다. 여기까지 컨티뉴어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윤소정님은 20대 초반부터 16년째 강사, 기획자, 사업가로 지내며 지속하는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며 가졌던 생각을 13년간 글로 기록했고 현재는 윤소정의 생각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육시장에 한 획을 긋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교육 사업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이를 키워가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일을 좋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과와 성공을 향해 조바심을 내며 돌진하기보다 천천히 나의 시간을 쌓아가며 전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처음에는 교육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카페와 와인바를 동시에 운영하며 사업가로서 브랜딩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과 노하우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또한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삶도 기록했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독자가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묘사하는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들의 성공에 묘한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자처럼 나만 뒤처진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나서 무모하게 돌진하게 되기도 하죠. 저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묵묵히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단단한 어른이 되어 가치 있는 시간을 살게 될 것이라 전합니다. 오래 지속하는 힘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발휘하며 좋은 일,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나 일에서나 나만의 중력으로 성장해 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